안녕하세요, Y축입니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의 경우 최고가 대비 57% 하락, 전세 가격의 경우 최고가 대비 6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최고가 전세보다 최근 매매 거래 가격이 1억 5천만 원 낮게 거래되는 등 역전세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2021년 당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경기도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문제로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GTX 호재로 한 달 만에 몇 억씩 뛰는 곳이 있는 등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시기 전 안목을 넓히실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최저가 대비 1억 싸게 낙찰된 경매 아파트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현재 경기도 부동산의 실태와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한 안목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수요 대비 많은 공급입니다. 경기도 인구수의 경우 2011년 기준 1180만 하던 인구가 2023년 기준 1359만으로 180만, 즉 15% 증가하였는데요. 경기도의 세대수 변화를 같이 보게 되면 2011년 기준 세대수 450만에서 2023년 기준 세대수 590만으로 세대수 또한 약 140만, 즉 30%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수와 세대수가 각각 15%와 30%나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세 대란이 올 것이라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에 따라 실제 경기도로 들어오는 순 이동수를 확인해 보게 되면 2년 동안 매월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가까이 인구가 유입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수 유입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걸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 동안 순이동 증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순이동이 감소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전 지역 포함 3만 명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이동하는 분들일 텐데요. 반면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순이동이 증가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서울에서만 30명 가까이 유입이 되며, 그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 6만 명이나 유입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지방에서 경기도 쪽으로 인구 유입이 심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과 2022년 지역별 연봉 수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을 제외하고 서울과 경기의 연봉이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평균보다 연봉 수준이 높은 수도권 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역의 전입과 전출을 자세히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전출의 경우 서울 72만 명, 인천 20만 명 수준이며,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들어오는 전입의 경우 인천은 동일하게 20만 명 수준이나 서울은 10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봉도 높은 서울에서 굳이 경기도로 30만 명이나 더 많이 이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일 겁니다. 서울이 2020년 초 3개월 만에 연봉의 2배 수준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자 경기도와 인천도 3개월 만에 2배가량 오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주자분들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나 인천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인구수랑 세대수 둘 다 늘어나고 있으니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이고, 그럼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 아니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종부세 등 세금 규제로 인해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물량들을 받아낼 주요 수요층은 바로 경기 지역에 새롭게 구매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일 텐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령별 인구 증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인구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 앞으로 신규 구매하거나 거주해야 하는 수요층인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경우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요 수요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경기도 입주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적정 수요는 인구수의 0.5%인 약 67,949호가 적당한 수요로 확인되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정 수요 대비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멸실되는 주택수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합이 94,377호인 점을 감안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입주된 물량이 경기도에서 멸실되는 주택수보다도 많은 공급 초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수요와 멸실 주택수의 평균을 합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99,408호 수준으로 2023년에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 미분양 수치를 확인해보면 2020년 1월 3,735호 수준이던 미분양 아파트가 투자 열풍이 불던 2021년 1,000호 이하로 급감하기 시작하다가 2022년 12월 현재 7,588호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지면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 가격 하방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제 수요와 실제 공급 간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사례를 하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로서 2013년 4월에 준공된 2700세대 고급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바로 앞에 경의중앙선인 탄현역이 있으며 바로 아래 일산 1기 신도시와 바로 위에 파주 운정지구가 있을 만큼 베드타운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급 브랜드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초까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량이 폭발함과 동시에 매매가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5억대 하던 아파트가 8억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거래량 감소와 동시에 매매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5억까지 가격이 다시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아파트의 거래와 경기도 전체의 매매 매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 쌓여있던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와 매매 가격 상승과 동시에 경기도 전체의 매매 매물량이 급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1년 10월부터 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하락과 동시에 매매 매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 단순 투자 수요 감소로 매매 매물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 매물수를 보시게 되면 매매 매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서 나오고 있는 매물수의 경우 690개로서 단지 세대수의 약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전세 가격 하락에 따른 갭 투자 진행 시 갭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로 투자 수요 또한 같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는 가격을 하락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급격한 하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인 가파른 채무 부담 상승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기준 미국과 한국은 약 138% 수준으로 비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 미국은 101.2%로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206.5% 수준으로 미국 대비 2배나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열풍이 불었다는 미국조차도 140%까지 올랐던 2008년대에 비하면 101.2%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수준은 어떨까요? 한국이 OECD 국가 세계 1위로 매년 버는 소득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부동산 위기로 많이 언급되었던 중국은 현재 8위로서 62.1%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의 부채 비율이 상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 상품인 아파트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만에 평균 연봉의 2배 수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만 경기도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판단하여 양적 완화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었는데요. 동시에 금리를 0.5% 수준으로 낮추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만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투자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현재는 1년 만에 금리를 3.5%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미국의 경우 양호하나 한국의 경우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의 공실 발생과 동시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건만 12,474건이나 되며 그중 갭 투자가 가장 많은 상품 중 하나인 아파트의 경우 2,375건이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낙찰된 물건 중 하나인 2022 타경 64203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입니다. 감정가 8억 6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물건이 1회 유찰되어 최저가 6억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곤 2023년 2월 7일 한 명만 입찰하면서 6억 120만 원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해당 물건의 경우 공급 면적 49평에 계단식 구조로서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는 준신축 고급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시면 2021년 12월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던 물건인데요. 2023년 1월 최저가 7억에 거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물건도 7억인 점을 감안한다면 낙찰된 물건의 경우 최저가 대비 1억 싸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호가 대비도 1억 싸게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권리상 하자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권리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본부터 보게 되면 갑구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후 가압류가 있으나 특이사항이 없으며 을구에 2021년 4월 21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최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보게 되면 임차인은 2020년 2월 27일에 3억 8천만 원의 전세로 들어갔으며 당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배분 요구를 한 상황으로 3억 8천만 원이 배분이 될 텐데요. 다만 2022년 1월 13일 1,9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보다 후순위이나 배분이 어려운 관계로 낙찰자가 1,900만원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최저가 및 네이버 호가 대비 8천만원 쌀 뿐더러 중개사 수수료를 따로 내지 않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현재 최고가 대비 매매가가 57% 하락, 그리고 최고가 대비 전세가가 67%까지 하락하는 물건이 존재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경매에서는 이보다도 1억 싸게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부동산과 경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 반드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축이었습니다.